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두 분의 마이스토리, 그리고 또, 마이스토리를 겸한 박문환 사장님의 이제 드림보드까지 이제 봤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 두 분이 해주신 이야기랑 굉장히 연결이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그래서 저희 이제 오늘 마이스토리 하셨고, 이제 명단 작성에 대해서 오늘 제가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사실 명단 작성이라는 거를 나는 언제 해봤지?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나는 언제 해봤지? 나는 최근에 내가 한 적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느 순간 되면은 이제 명단 작성을 종이에 안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머리에 지금 후속을 할 사람, 그리고 뭐 신규 사업자 가이드 할 사람, 그리고 뭐 해다방에 초대할 사람, 이런 식으로 이 일을 쭉 해오다 보면은 그게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공간이 따로 생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제가 맨 처음에 사업을, 네트워크 마케팅을 처음에 시작했을 때, 대부분 아마 사장님들도 이런 강의들을 들었을 때 제일 먼저 명단 작성 해보세요라는 얘기를 초기에 이제 듣게 되실 거예요. 근데 그게 처음에,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다가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뭔가 이렇게 데스노트 쓰는 것 같고, 뭔가 이게 느낌이 이상했거든. 내가 이 종이에 이 사람의 이름을 적으면 뭔가 내가 묘했어요. 기분이 되게 묘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장님들이 명단을 쓰면서 어떤 기분일지, 혹은 스폰서가 명단을 한번 써보세요라고 했을 때, 그게 그냥 번뜩 잘 써지는지, 이런 것들이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이걸 준비하면서. 저는 처음에 조금 이렇게 거부감이 들었던 그런 게 이제 명단 작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또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게 누군가를 이용하는 일 아니야? 라는 그 선입견 때문에 처음에 내가 그 사람의 이름을 적으면 이 사람을 이용하는 거 아니야? 라는 그게 내가 그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부정이 완벽히 해소되지 않으면 이 명단 작성이 또 이제 선뜻 잘 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이제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이제 생각을 해가면서 준비를 했고요. 저희가 하는 일이 휴먼 비즈니스잖아요. 휴먼 비즈니스. 휴먼 비즈니스의 자산이에요. 명단이라는 것 자체는 휴먼 비즈니스의 자산이고, 우리가 이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명단이 빠지면요,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 그러죠. 네, 그리고 NTC 없는 PM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명단 없이는 그 어떤 것도 해나갈 수 없는 게 이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단 작성이 그러면 어떤 것이냐? 사실 우리가 다른 일을 할 때 명단 작성을 해보세요라는 말을 잘 하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영업 중에서도 내가 그 자동차를 팔거나 제가 자동차를 팔아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자동차를 팔거나 할 때 명단 작성을 하라는 얘기는 안 할 거예요. 왜냐면은 그 매장이 있잖아요. 매장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오는 사람에게 영업을 해서 이제 세일즈를 하는 거죠. 그 세일즈를 해서 판매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명단을 적는지 안 적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보험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제 그 명단이라고 안 하죠. 뭐라고 하나요? 그 보험에서는 뭐라고 이렇게 쓰라고 하잖아요. 명단이라고 하나요? 똑같이? 네. 그 명단을 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상이 없는 사업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어떠한 사업이라는 걸 한다면 대상이 없는 사업은 없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이것은 사람과 사람 간의 연결이란 말이에요. 사람과 사람 간의 연결을 이용해서 물건을 거기에 그 네트워크망에 유통을 시키는 것.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의 명단이 필요한 거예요. 명단 작성은 뭐 아주 간단하죠.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를 선택한 이후에 종이에 아는 사람을 다 적어보는 행위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 제가 써놓은 거 이거 한번 읽어보실까요? 명단 작성을 나는 명단 작성 이런 거 너무 하기 싫어요. 이런 사람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런 것까지 쓰고 싶지는 않은데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 봤는데 예전에 명단 작성을 죽어도 할 수 없다면 1층 대로변에 피임 가게를 오픈하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혹시? 1층 대로변에 피임 가게 오픈하시면 명단 작성을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문 열고 사람들이 들어올 거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가게가 없는 일인 거잖아요. 우리는 가게가 없잖아요. 가게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역으로 찾아가야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명단이 필요하고, 우리가 적는 명단은 한마디로 월세를 대신하는 개념인 거예요. 우리가 명단을 적는 것 자체가, 가게를 오픈하지도 않고 월세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볼 수 있다라고도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 한번 저는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나에게 있어서 PM의 의미가 단순히 몸이 건강해지는 것이라면 굳이 명단이라는 게 필요할까요, 여러분? 나에게 PM, 지금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은 제가 막 혼자 일방적으로 떠들면서 강의하기보다는 이게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해보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질문을 좀 할 거예요. 머릿속에 한번 나에게 PM은 뭐지?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나에게 PM이 뭐지라고 떠올렸을 때, 나와 내 주변 사람을 건강하게 하는 것, 이 신분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나와 내 주변 사람을 건강하게 하는 게 PM이라면 굳이 명단이 필요하냐고요. 필요 없어요. 네. 여기서 여러분 잘 캐치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 PM의 의미가 단순히 몸이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거죠. 이 PM은, 어, 나의 삶을 바꿔주는 도구인 거거든요. 지금 앞전에 이제 박문화 사장님하고 유경신 사장님이, 박문화 사장님이 원하는 것들 이렇게 쭉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있었고, 유경신 사장님은 그 너무 아름다운 잔디밭에 이제 지어진 그 전원주택, 그 이미지가 지금 딱 머릿속에 각인됐거든요. 그런 꿈들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런 것을 내가 이룬다는 건 내 삶을 바꾼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PM은 그걸 이루어주는 도구인 거예요. 도구인데 그 도구가 건강기능식품인 거죠. 건강기능식품인데 제품력이 끝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으로 내가 내 삶을 바꾸려고 뭔가 이런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자동으로 건강까지 따라와지는 일인 거지. 건강해지려고 PM을 한다가 첫 번째 여서는 결코 명단이 안 나올 거라는 거예요. 좋은 명단이 안 나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명단은 내 사업의 방향성을 결정 지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이 PM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명단이 달라지는 거예요. 명단이 너무 많이 달라져요. 내가 그냥 단순히 이 PM의 건강 기능 식품에만 꽂혀 있고 건강에만 꽂혀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명단을 찾게 될까요? 아픈 사람. 당뇨병 있는 사람, 고혈압 환자, 내 고지혈증 약 먹는 사람, 뭐 심하게는 또 초기 암 환자, 그죠? 관절염 있는 사람, 무슨 염 있는 사람, 내 주변에 아픈 사람을 찾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제 좀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초기 사업자일수록 아픈 사람의 명단은 좀 깊이 하셔야 돼요. 네.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은 저희가 당연히 PM 제품도 공부를 하고 호전도 공부하고 몸에 대해서 공부하기 때문에 그때는 기본 개념이 좀 잡힌 다음에는 어디가 좀 안 좋으신 분들, 지병이 있으신 분들도 내가 기본적인 이론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 이론 하나로 이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리드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초기 사업자분들은 지병이 있으신 분들, 약 드시는 분들, 뭐 중증이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 처음부터 전달했다가 어떻게 될까요? 완전 나가 떨어집니다. 네. 정말 완전 나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명단을 써야 할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이거 먹고 건강해질 사람도 좋지만, 이게 비즈니스라는 거를 명심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내 삶을 바꿔줄 도구라는 거를 생각하시고 명단을 적으시면 그 이 명단의 질이 달라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명단 작성하는 방법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 잠시만요. 명단 작성을 하실 때 첫 번째, 아마 스폰서님들이 아마 많이 말씀을 하실 거예요. 선입견 없이 그냥 일단 다 적어라.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입견 없이 일단 모두 다 적어라 해도 다 적지 않아요. 카톡에 있는 전체 명단 다 적는 사람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저 또한 그러지 않았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도 내가 걸르고 걸러서
이제 명단을 쓰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선입견이 없어야 한다라는 거는 뭐냐면, 일단 여기 밑에 한번 보시면은, 아는 모든 사람을 종이에 적으셔야 돼요. 여러분, 핸드폰에만 적어두시면 안 되고, 종이에 적으셔야 되는데, 뭐, 그 얘기를 하잖아요. 흔히, 저는 아는 사람, 명단이 없는데요? 명단이 없는데 했을 때, 결혼식 할 때 그러면은 청첩장 보낼 사람 명단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하면은 명단이 떠올려진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그리고 카톡 친구 명단만 봐도 요즘에는 옛날에야 이런 게 없어가지고 전화번호를 봤다고 하지만 요즘에는 카톡 친구 명단만 봐도 명단을 쭉 적을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내가 이 실제로 지인들 말고도 내가 안면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굳이 내가 이름을 모르더라도 저희 동네 세탁소 아줌마의 이름을 저는 모르거든요. 근데 안면이 있잖아요. 적어도 한 달에 한두 번은 무조건 세탁소에 가서 안면을 두고 인사하고 좋은 인상을 주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자주 가는 식당도 있을 것이고, 뭘 자주 사러 가는 곳이 있을 것이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네일 아트, 머리, 이런 것들을 하러 주기적으로 돈을 쓰러 가는 곳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명단까지도 나의 좋은 명단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꼭 반드시 이름을 알아야만 명단으로 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보통은 선입견이 어떤 선입견을 말하는지를 한번 볼게요. 흔한 선입견들이라고 해서 제가 일단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거 세 개를 한번 적어봤어요. 잠시만요. 첫 번째는 명단 한번 적어보세요 했을 때 전문직이신 분들 있잖아요. 흔히 김유미 사장님 같은 분 있잖아요. 미용실 원장님이나 아니면 네일아트 원장님이나 속눈썹 원장님이나 이런 전문직이신 분들, 그리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명단을 적지 않아요, 사람들이. 왜 그런 분들 이름을 적지 않았냐? 그러면 저 사람들은 시간을 뺄 수 없을 것 같아요. 너무 바빠 보여요. 시간을 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 자영업이 쉬운 일도 아니고, 그거보다 더 심각한 건 요즘 자영업이 너무나도 잘 안 되고 있죠. 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정말 죽어나가는 시대잖아요.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지금 너무나도 그 대안을 찾고 있는 그런 시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오히려 내가 자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못해도 몇 천만 원이라는 자본금이 필요하지만 네트워크 마케팅은 자본금이라는 것도 그런 개념도 없어요. 이 자영업을 하셨던 분들은 목돈이 들어가야 된다. 또 다른 사업을 하려면 목돈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 얼마 전에 김지혜 사장님이 강의를 하셨을 때 원장님들의 특징 이야기 하셨을 때 그 얘기 했잖아요. 원장님들은 이미 초도 물량을 막 몇 천만 원치 이렇게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PM의 이 얼티메이트형하고 뭐 그 처음에 매니저 진입하는 거 100만 원 가량 이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정말 그런 거죠. 이 네트워크 마케팅 PM을 하면서 사실 매니저 팩을 안 하더라도 네, 오토심만으로도 시작해 볼 수 있는 게 이 PM 비즈니스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한테 오히려 더 짐을 덜어드리면서 또 다른 비전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영업 쉽지 않은데, 예, 또 다른 비전을, 돈도 안 들이면서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전문직이신 분들은 사실 김유미 사장님도 시간 내기가 되게 어려우셨을 거예요, 처음에는. 그리고 뭐 속눈썹 붙이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사실 시간 내기 되게 어렵잖아요. 빠듯하게 예약이 꽉 차 있잖아요, 대부분. 근데 그분들 또한 그분들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흔한 동남아 갈 시간조차 내지 못하는 원장님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전문직이신 분들이. 근데 그분들이 정말 돈만 잘 벌면 돈만 일반 직장인들보다는 많이 벌면서 근데 동남아 갈 시간조차 없어. 그런 삶을 진짜 그분들이 원할까요? 절대 아니라는 거죠. 예,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머릿속에서는 다 지금 제2의 대안을 계속 찾고 있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견이에요. 저분들은 장사가 잘 돼서 저분들은 시간이 없어서 뺄 수가 없을 거야. 라는 그런 선입견들을 이렇게 바꿔서 생각하시면 오히려 전문직 하시는 분들이 열정이 굉장히 대단하시잖아요.
열정이 있고 뭔가 내가 하나를 파고드는 그 힘이 있기 때문에 전문직을 또 하신 거잖아요. 그런 분들이 오히려 PM을 더 잘할 수 있다. 김유미 사장님처럼. 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분들을 더 우리가 명단에 집어 넣어야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친한 친구. 의외로 되게 많아요. 의외로,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 2, 30년 동안 안 친구가 있어요. 거의 막 남자들은 땡땡 친구라고 하잖아요.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은 친구끼리 만나서 뭔가 우리가 막 발전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나요? 만나서 이렇게 놀 때? 아니잖아요. 그냥 해져가지고 그냥 풀어진 모습으로 그냥 막 노는 거잖아. 술 먹고 웃고 떠들면서 그냥 막 농담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사회에서는 어떠한 모습인지를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잘. 친구로서의 모습만 봐왔기 때문에 자꾸 그런 인식을 하는 거죠. 쟤는 놀기를 너무 좋아해. 술 너무 좋아하고, 아, 얘는 절대 사업은 못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누구 얘기예요? 제 얘기예요. 제 얘기예요. 이거는. 만약에, 저를 맨 처음에 네트워크 마케팅을 시작하면서 저를 리크루팅 했던 저의 후배로부터 저는 전달을 받았거든요. 그 후배가 이런 선입견을 만약에 갖고 있었다면, 저는 항상 진짜 100번 누군가가, 야, 술 먹자 하면은 99.5번을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누군가가 100번 불러내면 99.5번을 나갔다고요. 그 정도로 절대 뭐 비즈니스적으로 뭐 굉장히 초두철미하게 비즈니스를 진행할 것 같은 그런 이미지는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인식 때문에 선입견을 갖고 만약에 저를 명단에 집어넣지 않았다면, 네, 정말 큰일 날 뻔했던 거죠. 오히려 그런 명단이었던 제가, 네, 제가 밑에 써놨죠? 노는 것도 열정 있어야 노는 거예요. 그렇죠, 임병현 그룹장님? 노는 건 진짜 열정이 있어야 놀 수 있는 거예요. 잘 노는 분들, 뭐, 그리고 막 술도 막 잘 드시고, 막 이 열정적으로, 그건 진짜 에너지가 강하다는 얘기거든요. 이왕이면은요, 제대로 노는 사람을 명단에 넣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네. 그리고 친한 친구,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요거랑 또 이제 번외의 얘기인데, 여기에 이제 저희 베네핏 풀 안에 들어와 있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소개를 했잖아요. 30년 지기 제 친구. 그 친구가 뉴스킨을 어, 저보다 먼저 몇 주 먼저 시작을 했나 봐요. 몇 주 먼저 시작을 했는데 그 친구의 1순위 명단이 저였다는 거예요. 그 친구에게 1순위 명단, 사업을 전달하고 싶은 1순위 명단이 저였대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이 친구가 제대로 배워서 알려주려고 했던 거예요, 저에게. 제대로 배워가지고 자기가 이제 이거를 좀 어느 정도 내가 알아야 얘한테 얘기를 하지. 얘는 뭔가 이렇게 호박에 이빨도 안 들어갈 것 같은 애? 그런 막 뭔가 막 이렇게 반대각복이 되게 심할 것 같은 애? 이런 느낌이잖아요, 제가 약간. 그러니까 제대로 배워서 알려주려고 처음에 전달을 안 했던 거예요, 이 친구가. 근데 어떻게 됐어요? 서울에서 무슨 비즈니스 세미나 현장에서 만난 거예요. 선능에서. 그래서 이 친구가 귀신 본 것 같이 저를 보고 귀신 본 것처럼. 근데 이런 일들이요, 비일비재해요. 그 당시에 굉장히 비일비재했고요. 내가 좀 배워서 혹은, 아, 저 사람은 이 사업을 안 할 것 같아 해서 전달을 안 했는데, 다른 곳에서 이미 사업을 하고 있어서 나중에 그걸 알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이제 생기실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니까 그런 거를 후회하지 않으시려면은 명단 작성하시고 뭔가 이렇게 스폰서링을 받으신 다음에 즉각 이렇게 연락을 해보시고 뭔가 이렇게 언지라도 줘놓으시는 거? 그런 거 되게 중요하고 한성주 그룹장님이 예전에 알려주신 것 중에 하나는 그거였어요. 뭔가 이렇게 지금 당장 그 사람이 먹거나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내가 PM을 한다는 걸 무조건 알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뭐, PM 알아? 먹어볼래? 아니, 싫어? 뭐, 해볼래? 아니? 그러면은 너 언젠가는 주변에서 PM 얘기를 듣게 될 거야. 언젠가는 주변에서 너한테 이거를 주게 될 거야. 그러면 꼭 나한테 먼저 전화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놓으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센스 있는, 행동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거는 제 얘기이기도 하지만 저도 또한 제 이제, 엄청 친한 친구는 아니지만 좀 이렇게 약간
그래도 이제 예전부터 알고 있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한테 처음에 PM을 전달은 했어요. 근데 비즈니스는 전달 안 한 거예요, 제가. 제가 웬만하면 다 비즈니스 뭐 10명 중에 9명한테는 보상을 푸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친구한테는 보상을 안 알려줬어요. 왜냐면 얘는 절대 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정도로 제 머릿속에 각인된 걔 이미지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절대 뭐 이 PM 사업을 할 일은 없는 애라는 게 각인돼서 안 알렸는데 한 2년 뒤에 얘가 저한테 원망을 하면서 연락이 온 거예요. 너 그때 왜 나한테 그 제품만 알려줬냐 이거예요. 자기 지금 동네 언니가 자기에게 PM을 알려주고 보상을 풀어주고 막 해가지고 검색해봤더니 네가 이렇게 잘 돼 있고 이거를 막 보게 된 거죠. 그 친구가. 그래갖고 저한테 막 진짜 화가 난 거예요. 왜 자기한테는 사업에 대한 얘기는 안 했냐 이거예요. 진짜 할 말이 없더라고.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언니가 다 리크루팅 해놓은 거를 제가 쏙 빼올 수는 없잖아요. 뭐 저는 진짜 그 친구를 선입견을 두고 리크루팅을 안 했던 거니까.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사업을 시작해라 하면서 좋은 정보 주고 그냥 그렇게 끝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선입견이 돈 잘 버는 사람은 이 일을 안 할 것이다. 돈을 이미 잘 버는데 무슨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게 지배적이에요. 특히 초기 사업자분들은. 근데 그러면은 삼성의 이재용 회장은 왜 계속 사업을 확장해요? 그렇게 돈이 대한민국 1등으로 돈이 많은데 왜 계속 사업을 하냐는 거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개념이에요, 이거는. 돈을 번다고 해서. 그러면은 저도 지금 돈을 그래도 일반인들보다 많이 벌잖아요. 근데 왜 계속 하냐는 거예요. 은퇴했어야지. 각자가 원하는 거. 그리고 돈은요, 벌면 벌수록 더 벌고 싶어요. 네. 그 얘기 아시죠? 내가 하나를 갖고 있는 사람보다는 9개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를 더 채워서 10개를 만들려고 한다라는 그 얘기 아시죠? 예, 있을수록 더 채우고 싶은 그게 이제 돈 있는 사람들의 심리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일수록 훨씬 더 좋은 정보에 귀가 열려 있다라는 거죠. 이미 돈을 잘 버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이미 그 분야에서 지금 돈을 잘 벌고 있다면 뭔가 그분은 정보가 빨랐고 귀가 확 열려 있었을 것이고 열정적이었을 것이고 이런 이유가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돈을 잘 버는 데는. 그 이유를 TM 비즈니스로 향하게 하면은 그도 좋고 나도 좋고 그리고 요즘에는 한 가지 일로만 돈 벌려고 안 해요. 네. 제3의, 제2의 제3의 어떠한 일들로 내가 사이드로 머니가 들어오게끔 그런 흐름을 만드는 게 거의 이제 사회적으로 굉장히 흔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절대 선입견을 갖지 않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명단을 쭉 쓰셨어요. 명단 그냥 아는 사람 명단을 그냥 막 몇십 명을 쭉 썼어요. 그러면은 그 명단을 이제 분류라는 걸 하셔야 돼요. 어떻게 분류를 하시냐. 이거는 뭐 책에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냥 제가 예전에 이제 이렇게 가이드를 해줄 때 누군가가 되게 힘들어하고 막 이럴 때 가이드 해줬을 때 썼던 방법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강의 준비하면서 급하게 이제 써본 거예요. 저의 직대 파트너분들 위주로 지금 이분들이 PM을 안 하고 있다라는 PM을 하기 직전에 예, 그 상황이다라고 가정을 하고 써본 거예요. 이렇게 명단을 쭉 쓰세요. 그리고 지역을 쓰세요. 이 사람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지역을 쓰시고, 그 다음에 나이대 반드시 적으셔야 돼요. 나이대. 반드시 적으셔야 돼요. 30대인지 40대인지 50대인지 30대는 초반인지 중반인지 후반인지도 중요해요. 30대는. 40대, 50대는 중후반 뭐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무조건 좋은 나이대이기 때문에 40대, 50대는 그냥 쓰시고 30대는 중반인지 초반인지 이런 것들은 쓰셔야 되고 그리고 그분의 지금 직업 그리고 전직까지 쓰면 더 좋겠죠? 지금 만약에 내가 직업이 없는 상황이다. 라면은 그 전직까지 써주시면은 좋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네트워크 마케팅의 경험이 있는지, 예, 네트워크 마케팅 경험의 유무를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은 좋아요. 그리고 건강이나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는지도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좋고, 그리고 특이사항을 좀 적으시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이 명단의 특이사항, 임병현이라는 사람은
자기 관리 끝판왕이 특이사항이에요. 네. 그리고 뭐 이렇게 쭉 하다 보면 이정현이라는 사람은 와이프가 욕망덩어리래요. 이정현이 누군지 아시죠? 저희 남편? 네, 와이프가 욕망덩어리란 소문이 자자해요. 그리고 또 뭐 최주영 사장님, 아들이 아토피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됐고, 뭐 이분은 배우는 걸 굉장히 좋아한대요. 그리고 장재 사장님은 딸이 최근에 예고 입학해가지고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간대요. 그리고 최근에 건강이 안 좋아져가지고 뭔가 이렇게 병원을 자주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이슈가 있었다. 이런 것을 이렇게 좀 간단하게 써주시면 너무 좋겠죠? 그리고 이렇게 정선 사장 같은 경우는 중국이나 베트남에 인맥이 있는 거. 우리가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고 있으니까 글로벌 비즈니스적으로 펼쳐질 수 있는 특이사항이 있다면 그것 또한 여기 써주시면 좋겠죠. 이렇게 분류를 일단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분류를 하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스폰서와 명단 미팅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명단을 그렇게 분류한 걸 가지고 세세하게 직업과 나이와 뭐 이런 것들 쭉 분류한 다음에 스폰서와 명단 미팅을 진행을 하시는데 명단 작성을 한 후에 파트너가 스폰서에게 반드시 요청하셔야 돼요. 자꾸 스폰서가 사장님 명단 다 적으셨어요? 명단 좀 적어보세요. 이렇게 하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정말 이 명단 미팅이 정말 의미가 없거든요. 내가 명단 적고 분류해서 반드시 스폰서에게 저 명단 써봤거든요. 저 미팅 한번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명단 미팅이 가능한 스폰서는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나의 직대, 이건 무조건 직대 스폰서와 명단 미팅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시스템 위주로 사업을 하며 IMM 이상의 성과를 낸 업라인과 같이 명단 미팅을 하셔야 돼요. 내 직대 스폰서가 아직 SM이에요. 내 직대 스폰서도 SM이에요. 그러면 그 SM이 이런 명단을 보고 어떤 미팅을 해줄 수가 있을까요? 이런 명단 분류를 보고.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경험이 있어야, 이 경험이 있어야, 이분 괜찮겠네요. 이분은 거리도 좋고, 나이대도 좋고, 직업도 좋고, 너무 좋은데, 이분을 우선순위로 만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는 이런 경험이 있어야 해줄 수 있는 말들을, SM은 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직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IMM 이상의 업라인과 함께 내 SM 스폰서와 그 위에 IMM 이상의 성과를 낸 업라인과 함께 명단 미팅을 하셔야 도움이 된다. SM이 이제 막 사업 시작한 TP를 데리고 명단 미팅을 하는 거는 정말 불장난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IT들끼리 불장난하는 거랑 똑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반드시 시스템 위주로 사업한 스폰서에게 IMM은 IMM인데요. 시스템에 한 번도 얼굴이 안 보여. 그냥 이름은 보이는데 얼굴은 안 보여. 시스템에 얼굴은 안 보여. 하다못해 줌 미팅이라도 들어와서 얼굴을 비치거나 이름이 보여야 되는데 이런 거에는 한 개도 없고 그냥 카톡방에만 이름이 있는 그분은 시스템대로 사업을 한다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시스템대로 사업을 하는 시스템 안에서 성과를 낸 IMM 이상의 업라인과 스폰서 명단 미팅을 함께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어 이런 분들은 이제 IMM 이상 시스템 안에서 IMM을 가신 분들은 요런 상황을 보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명단 미팅을 해주실 수 있어요. 예, 해주실 수 있어요. 만약에 본인이 아직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 위에 스폰서랑 또 같이 해보시면 돼요. 그런 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내가 안 받아봤으면 나도 모르는 거예요, 당연히. 나도 이거 안 받아봤는데? 명단 미팅 안 받아봤는데? 그러면 당연히 그 위에 스폰서에게 요청을 하셔도 좋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 초기 사업자의 명단 작성과 명단 미팅, 여기까지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사업을 진행을 한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 유경진 사장님이 지금 완전 초기 사업자가 아니잖아요. IMM까지 가시고 뭔가 라인이 조금 퍼져지고 내려갔잖아요. 그런 사장님이 김유미 스폰서님에게 명단 미팅을 또 요청을 중간에 하셔야 되겠죠? 초기에만 하는 게 명단 미팅이 아니에요. 만약에 유경신 사장님이 중간에 한번 다시 내가 다음에 VP 도전을 하실 때 명단 미팅, 그러니까 우리가 직급 도전하실 땐 반드시 스폰서와 명단 미팅을 하셔야
뭔가가 이렇게 계획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유경신 사장님이 김유미 사장님에게 명단 미팅 요청을 했을 때, 어, 이미 사업을 전달하신 분들 위주로 명단 미팅이 진행될 거 아니에요. 유경신 사장님이 예를 들어 어떤 사람한테 내가 전달해서 이분이 먹고는 있는데 뭔가 사업적으로 진행이 안 돼. 이런 분들을 또 스폰서와 미팅할 때 그 명단을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럴 때 사업 진행 중에 명단 미팅 할 때는 이 PMap이라는 거, PM 비즈니스 맵, PMap이라는 거를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유경진 사장님이 만약에 지금 A라는 사람을 가지고 명단 미팅을 할 때 이제 김유미 사장님이 물어보시는 거죠. 그분은 지금 이 피맵에서 어디까지 와 계시는지 물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명단 작성을 했고 만났고 미팅했고 STP를 했는데 사업적으로 연결이 된 사람 혹은 사업적으로 연결이 안 되고 제품으로 내려가게 된 사람, 이 사람은 계속적인 후속 관리를 하면서 소개를 받거나 아니면 이 사람 본인 개인적인 타이밍이 됐을 때 사업으로 올라가는 이게 이제 피맵이거든요. 그러면은 유경신 사장님의 그 A라는 그 명단, 그분이 어디에 지금 어디까지 와 계세요? 그러면은 지금 그분하고 만나서 STP하고 미팅하는 것까지 했는데 그 뒤로 제품도 안 들어갔고 사업으로 연결도 안 됐어요.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막혔다는 소리잖아요. 여기서 막혔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왜 막혔는지를 다시 한번 이분하고 어떠한 그 스텝을 밟아왔는지를 가이드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사장님, 그분을 다시 한번 만나가지고, 오토십이 들어가던 아니면 우리 뭐 광주에 있는 여기 세미나에 초대를 해보시면 어떨까요? 라고 이게 진행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 제가 만났는데 초대는 하지 않았어요. 헤어지기 전에 초대는 하지 않았고 그냥 제품 얘기만 하고 끝났네요.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피맵을 활용해서 현재 진행 중인 명단은 이렇게 명단 미팅을 해주시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피맵은 저희가 강의가 많아요. 제가 맨 처음에 했던 강의, 임병현 그룹장님의 강의, 변아름 그룹장님의 강의가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피맵은 대부분 다 이제 그 내용은 똑같기 때문에 검색해서 한번 보셔도 좋으실 거예요. 이 단계별로 가 내가 유의해야 될 점이 있겠죠? 컨택하고 약속할 때 내가 사람은 컨택을 잘해. 근데 만남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나를 만나려고를 안 해. 그런 사람들은 내가 이 컨택하고 약속 잡을 때 유의사항에서 내가 뭔가를 실수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네. 그리고 제품은 들어갔는데, ABU가 들어갔는데 그 뒤로 뭔가가 진행이 안 돼요. 그럼 뭐예요? 후속 관리가 제대로 안 된 거. 이런 식으로 P맵은 뭔가 이렇게 내가 방향성을 잃었을 때 약간 그 내비게이션처럼 이렇게 내 방향을 설정해주고 잡아주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명단 미팅을 또 한 번 진행을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상황별로 명단이 이제 업데이트가 돼야 되겠죠. 상황별로. 예. 첫 번째는 시스템 초대 명단이 계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돼야 돼요. 저희는 매주 화요일 날 여의도에 초대 세미나를 하죠. 그러면은 매주 명단이 필요한 거예요. 매주 명단 작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그 줌에서 저희가 매니아 세미나를 하잖아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그럴 때 초대할 사람의 명단. 그리고 대표적으로 또 어떤 명단 있죠? 6월 19일 날 하는 회다방 명단, 랠리 명단, 팩토리 명단. 이런 식으로 이 상황 시스템별로 내가 그때그때 명단을 다시 계속적으로 처음에 썼던 그 쭉 명단 있잖아요. 요거. 이 명단을 가지고 쭉 보시는 거예요. 이 명단은 나의 뭐예요? 자산. 자산이잖아요. 여기서 한번 또 훑어보시는 거. 해다방할 사람이 누가 있지? 이러면서. 이 명단을 보시면서. 그리고, 이번에 부산에서 뭔가 세미나 크게 한다는데 하면서 이 명단을 다시 한번 보시면 누가 생각나요? 부산에 있는 이나금이라는 사람이 여기 눈에 딱 보이겠죠. 그런 식으로 상황별로 계속해서 명단을 업데이트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저는 제가 참 많이 했던 거, 잘 했던 게 뭐냐면, 그때그때 이번 달에 집중해야 될 명단을 항상
그 냉장고 그 자석 보드판에 항상 그달의 목표? 이거는 이제 제가 그때 종이로 썼던 건데 그 달의 목표를 항상 이런 식으로 정했었어요. 6월 목표 설정 해가지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6월 목표 설정 목표는 SP였대요. 이때 그러니까 PT였을 때였나 봐요. SP 하루 SP는 20만 포인트가 필요하고 하루 목표는 6,666포인트는 하루에 해야 20만 포인트를 내가 할 수 있다. 이런 목표를 정해놨고 6월 컨택 명단을 이렇게 쭉 적었더라고요. 20명을. 6월 달에 내가 컨택해야 될 명단을 쭉 적었어요. 그리고 분명 이때 냉장고에는 내가 집중해야 할 나와 함께 승급 목표가 있는 파트너들의 명단이 제가 항상 이렇게 적혀 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내가 집중해야 될 후속 관리 해가지고 이 사람을 후속 관리해서 소개를 받거나 사업으로 연결시켜야 되는 그런 명단이 따로 있어야 되고 내 파트너 중에 도전하는 사람. 나도 도전하지만 내 파트너 만약에 내 파트너가 지금 이번 달에 VP 도전한다. 그럼 그 사람의 이름을 막 제일 크게 막 맨 위에다 써놔야죠. 이 사람을 후원하고 계속 신경 쓰고 이 사람을 도와가지고 이 사람 VP 가는 거를 어떻게든 같이 해야 되니까 그거를 이제 써놔야 되는 거죠. 내 파트너 사업자의 명단을 쭉 썼었어요. 저도. 그래서 이 사람 지금 뭐 거기에 명단에 임병현 그룹장님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임병현 그룹장 이번 내가 SP 갈 때 이분의 목표는 뭐였을까 생각을 해보면 PT였겠죠? 그때 PT였겠죠? 도전 목표가. 그러면은 임배영 그룹장의 목표를 거기다 써놓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내 파트너의 목표가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목표만 내가 혼자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파트너의 목표. 그래서 그 명단도 신경을 써줘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희는 매번 신규를 늘려가야 하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PM은. 그래서 신규 명단을 매번 추가하는 것, 그 명단을 업데이트해서 또 스폰서와 명단 미팅을 하는 것, 이런 것까지 좀 이렇게 방법적으로 진행해 볼 수가 있고, 네. 뭐가 이렇게, 네.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건 마지막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명단 작성 그 이전에 나에게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하고, 원하는 삶이 분명해야 또 목표를 정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의 내 삶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지금 여기 소파에 앉아가지고 골똘히 생각하는 이 여자를 한번 보세요. 이게 나인 거예요, 나. 이번 달 카드값 때문에 지금 머리를 이렇게 부여잡고, 아, 어떡하나, 이러고 있는 나를 이 원안에 두고 바깥으로 한번 나와보세요, 여러분. 지금 밖으로 나와서 돋보기로 이렇게 보는 이 또한 나거든요. 이렇게 내 안에서 빠져나와서 나를 한번 보셔야 돼요. 지금 이 그림처럼만 생각을 해보세요. 이 그림처럼. 이 그림 속의 나를, 객관적인 나를 들여다놓고 돋보기로 한번 들여다보시라는 거예요. 내 삶을. 지금 이대로 괜찮은지. 지금 이대로 괜찮은지, 내가 지금 이렇게 해도 괜찮은지, 어, 내가 원하는 삶이 내가 지금 이런 식으로 흘러갔을 때 그게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삶인가? 아니라는 게 이제 뼈저리게 느껴지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원하는 삶이 분명해지거든요. 객관적으로 내 삶을 들여다봐야만이, 아, 나 진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치과에 다니면서 제가 원하는 삶은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외국 돌아다니면서 그 좋은 풍경, 그 좋은 그 외국의 문화를 경험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게 제 원하는 삶이었거든요. 근데 치과 데스크에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해봤더니 어, 내가 이대로 계속 치위생사로 스케일링을 하고 앉아 있는다고 그게 이루어지나를 생각을 해봤다니까요. 어느 날 문득. 그랬더니 제 옆에 있는 실장님이 보였어요. 그분은 연차가 엄청 오래된 분이었거든요. 저는 기껏해야 뭐 3년 차, 4년 차였고, 그분 같은 경우는 막 거의 뭐 20년 차, 뭐 이렇게 되는 되게 오래된 실장님이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은, 아들 운동회도 못 가게 해가지고, 원장님이. 그래서 막 데스크 그 밑에 숨어가지고 막 울고 있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문득 이분을 딱 보니까, 어머!
내가 지금 이렇게 쭉 가면 이렇게 되는구나. 이게 이제 그때 머릿속에 그냥 완전히 강탈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닌데? 내가 그럼 여기 앉아있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이 나의 삶 밖에서 내 삶을 들여다본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그러면서,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되지? 봤더니 원장님은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저희 원장님은 페이닥터를 두고 한 달 넘게 캐나다에 엄마 아빠가 있는 본인의 부모님이랑 형제들이 살고 있는 캐나다에 한 달 동안 가서 너무 즐겁고 화목한 시간,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왔더라고요.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치과 의사를 해야 돼요? 그럴 머리가 안 되는데? 그러면은 스톱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거기서 스톱해야 되는 거잖아요. 스톱하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 원하는 삶이 있는데, 이걸 이뤄줄 수 있는 일이 어떤 것인가를 그때서야 찾기 시작한 거예요. 취직이 잘 되는 과라고 해서 취생과를 갔거든요. 이거 올바른 거예요. 올바른 거예요? 올바른 선택이었나요? 취직이 잘 돼서 그냥 무조건 취직이 잘 되고, 여자로서 그냥 시집 그냥 웬만하게 갈 수 있는 직, 직종이라고 해가지고 갔거든요. 내가 원하는 상과는 전혀 거리가 먼 선택이었어요. 선택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 선택을 다시 물렀어야 했어요. 그래서 그만뒀고, 이걸 그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그때부터 찾기 시작했고,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2년 동안. 이게 나의 스펙으로, 나의 능력으로 이게 가능한 일을 찾는 게 어려웠다니까요. 있나요? 네트워크 마케팅 말고 있나요? 없어요. 제 스펙으로. 없다니까요? 그래서 2년 동안 제가 그거였어요. 그 백수였어요. 2년 동안 백수로 막 빚만 계속 마이너스 통장이 막 이렇게 불어나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만났을 때 제가 어땠을까요? 이 비전을 들었을 때, 이 돈 버는 방식을 들었을 때 제가 어땠을까요? 정말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 같아서 그때는. 처음에 이 비전을 딱 들었을 때 진짜 구름 위를 둥둥 떠다니는 것 같았어요. 드디어 내가 찾던 내가 드디어 뭐 아무것도 못 찾고 2년 동안은 이렇게, 백수로 지냈는데 드디어 찾았구나. 이거였어요. 제가 네트워크를 처음 딱 만났을 때 정말 할렐루야였어요. 제가 교회는 안 다니지만 할렐루야, 할렐루야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명확한 목표가 저는 있었잖아요.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다는 그 명확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예, 명단이 쓰여졌었어요. 처음에 선입견은 있었지만 그 명단이 쓰여졌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지만 내가 그냥 단지 그냥 뭐 나는 이 세상에 좀 선의의 마음으로 모두가 건강했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으로 사업을 하신다면 명단이 안 적힌다고요. 아픈 사람만 찾게 돼 있다고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그 명단 작성하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목표가 없으면은요, 명단 작성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건 정말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정말 목표가 없다면 어떤 명단을 쓰냐? 진짜 만만한 명단만 쓰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유명한 그 얘기 아시죠? 바보 밑에 삼룡이, 삼룡이 밑에 영구, 영구 밑에 땡칠이. 내 라인이 그렇게 가면 좋을 것인가? 끼리끼리. 네, 바보를 리크루팅하면 그 밑에 더 바보가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만만한 명단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제대로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진짜 내 삶을 바꿔서 잔디밭이 펼쳐진 그 전원주택, 그곳에서 내 가족들과 여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선 어떤 명단이 올바른 명단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 이걸로 마치겠습니다.